저희 반에 문과 1등 하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네네. 이 친구는 굉장히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진짜 뛰어난 친구였는데 너는 학원을 언제부터 어딜 다녔니? 선생님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고1이었는데 네네. 그때가. 대신에 엄마가 주말마다 그게 그 집의 좀 생활 루틴이었던 거예요. 고2 때는 인강만으로 수학도 2등급까지는 올렸고 나머지 다 1등급 해서 우와. 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한 줄 한 줄 떠듬떠듬 읽던 애가 갑자기 속도까지 그때 한 제 기억에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읽게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권해드려요. 책 싫어하는 애 없다.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국어 1등급 고득점의 비밀 김지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차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 학년을 골고루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자녀 엄마이기 때문에 고3은 사실 많이 못했고 1, 2학년 담임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서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거를 조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알고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국어 1등급 고득점의 비밀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현직에 17년 동안 계시면서 문해력 저하가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시는 게 이제 비교가 되시는지. 제가 처음에 신규 발령을 받았을 때가 중학교 발령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3년 근무를 하고 그 이후로는 쭉 고등학교에 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아이들의 어휘력 수준이라든지 네.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그 당시의 중학교 아이들 수준,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이. 최근에 가장 황당했던 이야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속담이 나왔어요. 네네. 일단 아이들이 사공 뜻은 모르고요. 이 속담을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사공이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사공이 왜 대단하니 했더니 그 배를 산까지 끌고 갔잖아요. 네. 얼마나 대단한 협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통한다. 한국 와. 사람인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씩 하향 평준화가 됐다는 얘긴데.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야, 그러면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더 튈 것 같아요. 문해력이 되니까 진짜 퍼텐이 터지더라. 뭐라도 하더라. 그런 걸 실제로 보시나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 근무를 하니까 중학교 때 그 내신 성적이라고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네네. 애들이. 근데 이제 190이 넘으면은 좀 그래도 중학교 때 공부했다 하는 친구들인데 중간 이상 한 친구들이에요. 한 170? 이렇게 받고 들어온 학생이 있었어요, 저희 네네. 반에. 근데 얘는 수업 시간에도, 사회 시간에도 본인이 좋아하는 책만 읽고, 과학 시간에도 본인이 좋아하는 책만 읽고, 그래서 좀 태도가 너무 별로고. 그쵸, 뭐 약간 성실하진 않은 거잖아요. 네네,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어떡 할까, 이 친구.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제 본인이 네. 그제서야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제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더니 정말 성적이 보통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그 친구는 수직으로 오르더라고요. 계단식 네,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라는 말을 사실 현실 인물로는 그때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야.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책을 워낙 읽었던 친구라서 속도가 빨라요. 속독을 그냥 배우지 않았는데 속독이 되는 친구였던 거예요. 네네. 근데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네. 중학교의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그냥 꼼꼼하게 정독을 하던 친구들은 문제를 한 번 읽고 푸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쓱 읽고 또 쓱 읽고 검토까지 하고 해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와. 공부할 때도 문제집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일단 초등 저학년부터 한번 가볼게요. 예, 초등 저학년부터. 네네네. 예.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독서를 싫어한다 하면은 우리 애는 책을 싫어해 하고 그냥 포기를 하지 마시고 일단 좋아하게 만드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예. 포기하지 말고. 예, 책 싫어하는 친구들도 만화책은 좋아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은 학습 만화부터 시작해서 그냥 만화책에서 그 다음 레벨로 이어질 수 있는 재밌으면서도 줄거리 한 두세 줄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없어도 글만 있는데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렇게 단계를 좀 밟아서 아이들한테 그냥 막 권한다기보다 그냥 책상 위에 두는 거죠. 아, 그게 포인트네요. 네, 그렇죠. 아, 읽어. 제가 저희 둘째를 키우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저희 둘째가 책을 너무 싫어하는 아이였어서 몇 살 때요? 이 아이가 한 3학년 때까지는 거의 안 읽었고요. 아, 진짜요? 네. 4학년이 됐을 때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디어 제한은 그래서 좀 해야 되는 게 너무 심심한 시간이 있으면 애들이 책을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은 그 네네. 코로나 때 미디어 제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거 완전 없는데? 못 보게는 안 되고요. 네네. 이제 그때는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저희 집은 이제 2시간 걸어놨어요, 하루에. 네네.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2시간 정도면 뭐. 그쵸. 근데 핸드폰 2시간을 다 사용해도 남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학원 숙제 이런 게 없으니까 애가 놀다가 읽더라고요, 어느 순간. 음. 이 고양이 전사들? 어. 예, 그런 책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시리즈 책이어서 한 번 빠져드니까 36권을 읽었어요, 그때. 야. 그러면서 갑자기 한 줄 한 줄 떠듬떠듬 읽던 애가 그 책에 확 빠져들면서는 갑자기 속도까지 그때 한 제 기억에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어느 날 그 코로나 시즌에 읽게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권해드려요. 책 싫어하는 애 없다.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편독. 이것도 문해력 도움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좋아하는 책 읽기라고 해요. 그것만 읽어도요? 네, 그것만 읽어도. 언제까지요? 본인이 스스로 주제를 확장할 때까지. 진짜 그냥 기다려줘야 근데 된다면서. 서울대 권장도서 막 이런 거를 계속 읽으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 확 독서와 더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라도 읽게 해라. 저희 큰아이가 한때 공룡에 심취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언제까지나 공룡책만 읽진 않거든요. 공룡책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확장이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하나에 꽂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등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편독을 하더라도 놔두면 어느 순간에는 본인의 관심사가 확장되는 순간 다양한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고학년은 어떤가요? 고학년도 사실은 독서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독서는 왜냐면 긴 호흡의 글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긴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사실 수능에 나오는 글 같은 거는 몇 문단 안 돼요. 5문단, 6문단짜리 글이기 때문에 긴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짧은 글은 읽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긴 글을 안 읽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영어 수학 하기 바쁘니까 네네. 그 언젠가 되겠지. 모르겠다. 안 읽으니까 더 싸우는 게 더 안 좋대 하면서 그냥 놔두시잖아요. 네. 그거는 안 되고요. 책을 싫어하면 네. 짧은 글이라도 계속 읽혀야 돼요. 그러면 짧은 글을 어디서 계속 가져와서 얘한테 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비문학 문제집인 거죠. 근데 대신에 너무 많은 거를 막 풀리려고 하시지 말고 네네. 이제 비문학 그런 문제집을 보면은 인문, 사회, 예술, 과학, 수능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분야의 글이 실려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2개 지문 정도 읽으면은 10분에서 15분이면 읽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뭐 팔굽혀펴기 하루에 막 20개 하자 이런 느낌으로 예, 너무 막 1시간씩 앉혀서 국어 문제 풀어 이게 아니라 그럼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네. 겨울방학 때 네.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네. 저는 사실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 꾸준히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 돼서는 집을 팔아도 국어 성적 못 올린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단기간에 안 돼요, 잘. 예비 고1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중3 겨울방학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되돌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문해력을 확 높인다 이런 것보다 수능 국어에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등급을 얻겠다. 국어가 내 발목을 잡게 하진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정말 초등학교 때 책을 다 쌓은 아이도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공부한다면 몇 등급까지? 사실 제가 1등급 받는 애들 다 불러다가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요? 예, 그게 와, 저 궁금합니다. 책의 부록에다가 제가 실어놨는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초등학교 때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1등급은 사실 재능도 없고 독서도 안 했다라면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재능이 없고
있고 독서도 많이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네. 그걸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한다면은 2등급까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아, 선생님, 우리 아이요.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 펑크만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네네. 어떤 전략적인으로 그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가 국어 영역별로 좀 네. 3개 영역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중3 겨울방학 때 문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중학교 때 나온 문법은 범위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또 막 너무 문법 공부를 중1, 2학년 때 학원 보내면서 시키려는 부모님들도 있으신데 어차피 그때 하면은 까먹거든요. 네. 그래서 중3 겨울에 좀 몰입해서 문법을. 네, 문법을 정리를 하면 좋은 게 고등학교에 가면은 갑자기 현대 문법 개념뿐만 아니라 중세 문법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애들이 멘탈이 좀 나가죠. 네, 중세 문법 너무 어렵잖아요. 그 부모님들도 아실 텐데요. 나란 말씀이 둥글게 달아 그거 이제 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학인데요. 네. 문학은 고전 문학부터 하는 게 요령이에요. 고전 문학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네네네. 때문에 공부를 하면 되게 쉬운데 공부를 안 하면 어려워요. 충, 효, 뭐 너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뭐 임금에 대한 예찬, 네. 자연에 대한 예찬 너무 쉽기 때문에 고전 문학 중에서도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시조부터 하는 게 좋아요. 평시조. 아, 평시조. 네, 시조 세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굉장히 시조를 넣어야겠다라는 유혹에 많이 끌려요. 시조는 애들 입장에서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등급도 갈리고 선생님은 문제 내기 편하고 그 다음에 고전 시조 말고 가사라든지 연시조라든지 좀 이렇게 넓혀가는 게 좋고요. 다 했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현대로 넘어가서 현대시, 마지막에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인데요. 이제 비문학은 독서를 통해서 비문학 스킬을 얻으면 제일 좋지만 고등학생이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3 때 매삼비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매일 3개 지문씩 연습을 하는 거죠. 아까 초등학생들이 네네.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고등학교를 대비할 때도 그 책으로 연습을 하면 좋아요. 독서를 하지 않아도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배경 지식, 사고력, 어휘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해야겠죠. 부모 입장에서. 네, 그쵸. 그쵸. 배경 지식을 쌓는 면에서 꼭 책이 아니더라도 매체를 통해서도 영화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실 간접 경험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개가 되게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매체 읽기라고 말을 해요. 매체 읽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매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영화를 보고 끝내면 사실 그게 독서에서 얻을 만한 효과까지는 오지 않아요. 그냥 보고 재밌다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매체를 읽는다는 거는 보고 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본 영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봐야 되고 한 발자국 더 나가는 활동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 과목 중에 문학과 매체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매체를 통해서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배경 지식도 얻어가고 어휘력도 얻어가고 사고력도 좀 자극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영화, 좋은 뮤지컬 그런 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를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고요. 그 안에서 뽑아내서 생각할 만한 주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동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효용성에 대해서, 빈부격차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영화를 보여주고 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 아이와 영화를 보고 나서 충분히 대화를 나눠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매체 읽기를 통해서 진짜 안 그래도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뻗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아이들의 사고력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사고력이라는 건 사실 계속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좋은 질문을 던져주고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건데 사실 부모님이 그냥 맨땅에서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아이랑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 밥 먹었어? 씻어라. 네네. 뭐 숙제했니?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사고력과 어휘력 신장에는 도움이 안 돼요. 독서 카드라는 게 요즘에는 나오거든요. 시중에 뭐 질문 카드, 또 무비 카드라는 것도 있어요. 약간 게임처럼 뭐 중학생들은 이런 거 어색해 할 수 있어도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엄마랑 보내는 시간 자체를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좋아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카드를 활용해서 좀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반에 문과 1등 하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네네. 이 친구는 굉장히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진짜 뛰어난 친구였는데 너는 학원을 언제부터 어딜 다녔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다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선생님,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고1이었는데 네네. 그때가. 대신에 엄마가 주말마다 도서관에 데려갔대요. 그게 엄마가 공부를 하려고. 네. 애 공부시키려고 간 게 네,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아이를 따로 케어할 시간은 없고 엄마가 그때 뭐 공부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하려고 가서 본인은 본인 공부하시고 애는 그냥 책 읽으라고 이제 그래도 본인 시야에 있어야 되니까 책을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항상 책을 대출을 할 수 있는 최대 권수만큼 대출을 해왔대요. 그게 그 집의 좀 생활 루틴이었던 거예요. 네, 도서관에서 뭐 놀든 밥을 먹든 책을 읽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집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고1 때 자기 주도가 정말 잘 돼 있어서요.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안 다니고도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구나. 근데 단 하나, 수학은 조금 선행이 안 돼 있으니까 그쵸, 예, 이게 약간 첫 시험에서 등급을 잘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수학은 인강을 들으면서 또 이제 스스로 매일매일 야자 남아서 공부를 하면서 고2 때는 인강만으로 수학도 2등급까지는 올렸고 나머지 다 1등급 해서 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국어에도 로드맵이 있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보통 수학이나 영어는 좀 커리큘럼을 쭉 따라서 공부를 시키시는데 국어에 로드맵이 있다는 거를 의외로 인지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첫 내신 시험을 보면은 다 충격에 빠지는 게 너무 제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중학교 때 절반 정도가 A를 받으니까 당연히 나는 잘한다라고 고등학교 왔는데 첫 시험에서 4등급, 5등급을 받으면 애들 멘탈이 나가고 막 우는 친구들도 있고 그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국어도 로드맵을 가지고 초등 시기에 꼭 해야 될 거, 중등 시기에 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서도 로드맵을 가지고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직교에서는 성적만큼 중요한 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거예요. 학종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친구들은 좀 스토리를 만들지를 못해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고등학교 3년 동안 나는 이런 책을 읽어야겠어. 라고 계획을 다 세운 친구들은 독서 시간이 되면은 책을 읽습니다. 읽고 되게 유의미한 책들로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전략적으로 본인 진로에 맞게 입학 사정관들이 좋아하게. 예. 근데 고등학교 와서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오해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세특이 중요하고 독서를 다 세특에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각 교과 선생님들은 적어도 한 학기에 한 권 읽을 시간은 주시거든요. 책 읽을 시간을 쪼개서 만들면 3년 동안 적어도 10권 이상의 책은 읽을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딱 세워서 준비를 하면 대입까지 국어 1등급 받는 그 날까지 좀 후회는 없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따뜻한 인사이트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